30년 참은 아내의 완벽한 복수.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죠. 저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니, 좋아하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30년. 결혼 생활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분식집 반죽을 치고 기름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시작되는 가사노동.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에게서 수고했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죠. 돈 벌어다 주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 네, 맞습니다. 2020년대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마저도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며 미뤄질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준비를 하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남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이혼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야, 우리 아들 드디어 결심했네. 그래, 그 여자 이제 치워야지. 30년이나 참았으면 됐어. 응. 다른 사람 만났어. 이번엔 진짜야. 오, 그래? 나이는? 32살. 회사 후배야. 그 순간 제 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32살.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난 걸 아는 순간이었죠. 근데 엄마,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야, 바보야. 부동산은 이미 다 내 명의로 해뒀잖아. 너 명의는 하나도 없어. 걱정 마. 그래도 위자료는 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잘못으로 만들어야지. 성격 문제로 만들어. 알겠어? 둘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걸.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제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고. 그날 이후 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하고 밥 차려주고 오늘 회식 있으면 연락해요 하고. 평소와 똑같았죠. 아니, 더 다정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한 대, 주방 한 대, 현관 한 대. 액자처럼 보이는 소형 카메라였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다음은 금융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부동산 계약서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3채, 상가 2채. 모두 남편이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탈세용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것도.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잠든 사이 차에 들어가서 SD카드를 빼서 복사한 뒤 다시 꽂아뒀죠. 거기엔 여자와 함께 있는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모텔 앞 고급 레스토랑. 제일 중요한 건 증거의 연속성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륜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 매일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짜, 향수 냄새가 난 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이상한 점들.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나갔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더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불렀습니다. 앉아봐. 이미 알고 있었죠. 이 대화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이혼하자. 왜요? 왜긴 왜야. 30년 살았는데 이제 지겹잖아. 더 이상 못 살겠어. 다른 사람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비웃었어요. 재산? 무슨 재산? 이 집도 어머니 명의고 내 명의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줄게. 위자료라고 생각해. 5천만 원. 30년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류 준비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진짜? 순순히 응해? 네. 어차피 당신 마음이 떠난 걸 어떻게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한 달만 더 같이 살아요. 이혼 서류 준비하고 제가 갈 곳도 알아봐야 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남편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달? 문제 없어. 바보 같은 남자. 그게 제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대놓고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제 눈앞에서. 언니 불편하시면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32살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거실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아기 이 집 넓네?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당연하지. 이 집 어차피 내 거야. 저 여자 내보내면 우리 집이야.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들.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소리들.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예쁘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잘 됐어. 제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홈캠에 녹화되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제 방에서 그날의 영상을 확인하고 백업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욕설, 모욕, 협박, 불륜의 증거들. 하나하나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대화도 들렸습니다. 근데 오빠 진짜 위자료 안 줘도 돼? 걱정 마.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위자료 안 줘도 된대. 근데 우리 만난 거 들키면? 안 들켜.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그리고 설령 들켜도 재산은 다 어머니 명의니까 문제 없어. 고마웠습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백해 주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여기 사인해. 5천만 원은 다음 주에 줄게. 잠깐만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도 사인할 서류가 있어요. 화면에 띄운 건 제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서.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재산분할? 내 명의 재산 없다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말이에요. 그거 탈세 목적으로 명예 이전한 거잖아요. 원래는 당신 돈으로 산 거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남 아파트 2채, 분당 아파트 1채, 역삼동 상가 2채. 총 시가 32억 원 상당. 모두 지난 15년간 당신 급여와 성과급으로 매입한 자산이죠. 그게 어떻게? 은행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요. 당신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에서 부동산 매입 자금이 나간 기록. 시간이 딱 맞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노트북에서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 이건 3개월간 당신이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온 횟수 총 47회. 숙박한 날 23일.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죠. 모텔 17곳, 호텔 8곳, 그 여자 집 29회 방문.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과 시어머니가 나눈 통화 녹음이에요. 재산 숨기는 방법, 위자료 안 주는 법, 성격 문제로 몰기 이런 내용들. 변호사님께 다 보여드렸어요. 송사 걸면 100% 이긴대요. 위자료만 최소 3억. 재산 분할까지 하면 15억 이상 받을 수 있대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미친 건 당신이에요. 30년 함께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밤마다 설거지하면서 들었어요. 당신들이 웃는 소리. 나를 비웃는 소리. 저 늙은 여자 언제 내보내냐는 소리. 그건 5천만 원? 고맘이네요. 대신 전 15억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다음날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싫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랑 헤어지게. 다시 잘 살아보자.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30년 살았는데 이제 지겹다고 했잖아요. 저도 지겨워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시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아가. 우리 아들 좀 용서해줘. 내가 잘못 가르쳤어. 부동산도 다 돌려줄게.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님한테 다 넘겼어요. 그 여자도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를 유혹한 거예요.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고소장에 당신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불륜 방조제로. 예?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연락했어요. 사내 불륜은 징계 사유잖아요. 여자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셋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어요. 이게 30년의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6개월 뒤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끝까지 우겼어요.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입니다. 원고저의 까다로운 성격과 소통 부재가.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홈캠 영상, 블랙박스,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이 영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네. 재산을 배우자 몰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도 사실입니까?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17억 원, 위자료 3억 원, 총 20억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것. 추가로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할 것을 권고함. 불륜 상대방 박모 씨는 별도 손해배상 1억 원.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30년이요? 당신한테 30년은 5천만 원의 가치였잖아요. 저한테 30년은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 차이를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 30년의 삶이 가방 2개에 들어가더군요. 새 오피스텔 앞에 섰을 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맑더군요. 언제 이렇게 하늘이 맑았나 싶을 정도로. 30년 만에 제대로 본 하늘이었습니다. 분식집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요리 클래스.
젊은 사람들한테 한식을 가르쳐 주는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섞어주세요.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제 것이 됐어요.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래도 30년인데.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면 큰 화를 피할 수 있죠.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30년을 참았을 때 상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더 잔인해졌어요. 제 인내를 약점으로 여겼죠.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공모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공모.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참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하루하루를,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그게 언젠가 당신을 구할 겁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거예요. 30년이 아니라 10년 차에 눈을 떴다면, 아니 5년 차에라도 제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제 것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53살에 시작한 제 인생.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제 이름으로 된 삶을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당당한 게 미덕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전 이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기록하고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것이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사연 온도 365였습니다.